자, 오늘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수필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 글은 교과서 59쪽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자, 이 글은 글쓴이가 집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자연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바라보며 생명 탄생의 근원을 성찰한 수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수필, 교술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술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술문학은 글쓴이가 경험한 사실, 생각, 성찰 등을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라고 했죠.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설이라는 한문문학, 또 기라는 갈래, 가사문학, 서간, 편지죠. 또 기행문, 수필, 일기, 이런 것들이 모두 교술갈래에 속합니다. 형식이 자유롭다.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형식 형식.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찰, 깊이 생각하는 거죠. 돌아보고 살피는 것, 반성적인 생각, 삶에 대한 사색,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독자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돌아보거나 깨달음을 얻게 하는, 또는 교훈과 감동을 얻게 하는 글을 우리가 교술갈래라고 합니다. 교술갈래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고백의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적인 문학이고, 또 나라는 서술자가 실제 글쓴이다 라는 것도 교술갈래의 특징입니다. 자,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래전 봄날 정원에 앉아 있다가 작은 청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청개구리를 보고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떻게 이 도시의 정원에 청개구리가 있겠는가. 이 글쓴이가 도시에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초여름에 계절이 지났어요. 다시 마당에서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어린아이 주먹만한 개구리 한 마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천천히 살펴봅니다. 자, 그 개구리는 청개구리가 아니고 사실은 또 다른 개구리, 그냥 평범한 흑갈색 개구리였어요. 그러면서 이 개구리를 본 글쓴이는 이 개구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신기해하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이런 개구리를 본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퍼져서 어느 날 아내도 나에게 우리 집 정원에 개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 녀석도 개구리를 보고 무척 신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온 가족이 개구리를 보고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재미있어하고 신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개구리를 보고 글쓴이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와, 그는 바로 개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개구리 한 마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도시는 굉장히 삭막한 곳인데, 개구리가 살 만한 곳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마당에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해하는 거죠. 궁금한다, 생각한다, 사색이다. 글쓴이 생각하는 모습,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모두 이 개구리를 보면 무척 계속 기뻐하면서 소리를 지르곤 했다라고 합니다. 자, 개구리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개구리를 보면 개구리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개구리를 보고 기뻐하고 손뼉을 치면서 반가워했다. 어찌 보면 좀 과장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개구리가 있다는 것이 무척 가족들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조금 어릴 때 생각해보면 작은 생명체 하나에도 무척 반가워하고 기뻐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원에 있었던 것은 개구리뿐만이 아니었다. 또 뭐가 있었냐면은 나방들은 잔디밭에서 이렇게 날개를 말리고 있었는데, 또 이 나방들이 있다 보니까 나방을 잡아먹기 위해서 참새들도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새, 나방, 개구리가 있는 이런 정원에 살면서 글쓴이는 새로운 자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황량한 도시, 삭막하고 콘크리트만 가득한 이 도시에 어떻게 새가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가. 그죠? 또 자라나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고 사이좋게 먹이를 나눠 먹고 있는 걸까. 아침마다 날아오는 새들이 고마워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요. 나는 일간이란 말은 뜻이 뭐죠? 네, 가까운 며칠 안에, 이런 뜻이죠. 나무로 만든 새집을 하다가 걸어줄 생각까지도 했다.
이 사람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제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연에 이렇게 기대어 사는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정원에는 참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 모르는 새들도 꽤 많이 있어서 아마도 이런 새 집을 하나 갖다 두면 누군가가 어떤 새든지 간에 날아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돈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분양해 줄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글쓴이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어디 새와 개구리와 나방 같은 동물뿐이랴. 또 있겠다는 거예요. 새, 개구리, 나방, 글쓴이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들인데 이거 말고도 거죠. 그 밖에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글쓴이, 여기가 중간 1인데요. 여기까지는 글쓴이가 정원의 개구리, 나방, 참새들을 통해서 생명체, 살아 숨쉬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가 하나 딱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는 이큐라는 일본 작가가 쓴 시인데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려 봐도 그 속엔 벚꽃이 없네. 그러나 보라, 봄이 되면 얼마나 많은 벚꽃이 피는가. 시인이 어떤 생각을 한 건가요? 시인은 봄이 되면 벚꽃이 많이 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무 속에 혹시 벚꽃이 있는 걸까라는 상상을 해본 거죠. 하지만 벚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보아도 그 속에 꽃은 없어요. 하지만 어디선가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핀다는 거죠. 뭔가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그 생명 탄생의 경이로운 마음,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감탄하면서 내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시가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교술문학이고 수필입니다. 수필은 형식이 매우 자유로운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글 속에 이렇게 시를 삽입해서 굉장히 자신의 생각,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자유로움이 또 수필의 특징인가 잘 기억해 두고요. 자,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또 자연을 느낍니다. 자, 전에 살던 집에서 모과나무가 있었는데 이 모과나무를 캐어다가 새로 짓는 이 집에 심었어요. 그리고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나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과나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1년 전에는 4개 열매를 맺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염려를 했지만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옮겨 심은 모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큐의 시처럼, 자, 이큐의 시가 어떤 시였죠? 벚나무 가지를 꺾어도 벚나무 꽃이 없었는데 봄이 되니까 벚꽃이 많이 피었다는 거죠. 이 시처럼 한겨울에 혼자만 우리 식구와 함께 이사 와서 그 홀로 서 있던 그 모과나무 죽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글쓴이는 그래서 이 시 때문인지 몰라도 모과나무 가지를 몇 번이나 이렇게 부러뜨려 보았다고 합니다. 정원사의 말이 또 그랬어요. 한겨울에 옮겨 심은 나무가 죽을 가능성이 많다. 살 가능성 반, 죽을 가능성 반. 더군다나 보일러 기름이 또 쏟아져서 나무 뿌리를 적셔버려서 죽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살 나무는 부러뜨려 보면 수액이 흐르고 물기가 촉촉하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나무를 부러뜨려 본 거죠. 혹시 나무가 살까 죽을까 몰라서 걱정스럽고 또 조급하기 때문에 나는 나무 껍질을 손톱으로 긁어보고 부러뜨려 보기도 했는데 이큐의 시처럼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보라, 뭔가 좀 강조하는 거죠. 보라, 때가 되며 봄이 되자 모과나무는 꽃들을 피우기 시작하고 잎이 눈부시게 피어나고 또 벌들과 나비들이 모여들더니 이렇게 많은 모과를 열리게 하였다. 자, 이걸 통해서 얼마나 생명이 놀라운가, 경이로운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탄하면서 생명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황량한 도시 어느 곳에서 벌들은 날아오고 이 도시 어느 곳에서 나비는 날아다니고 있는가. 계속 감탄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참 생명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도저히 척박하고 황량해서 아무것도 살아 숨쉴 것 같지 않은 이 도시에서도 이렇게 생명은 자기의 그 생명력을 이어나간다.
이런 경이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단에서는 꽃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꽃사과에 뭐 꽃가루이 날아 들어와서 꽃도 피고 뭐 신방을 차리고 임신케 하고 이런 건 이제 다 생물이 이렇게 번식하는 모습. 그래서 꽃사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했다. 또 감나무, 대추나무. 그 속에 나무 가지를 아무리 부러뜨려 봐도 감대추가 없었는데 가을이 되니까 감도 열리고 대추도 열린다. 뭔가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위해 내가 따로 한 일은 없다.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 그죠? 내버려두면, 자연의 섭리대로 내버려두면 스스로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간다. 그래서 이런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연의 순리에 따라 섭리에 따라서 그 생명력이 피어나간다는 거죠. 모가나무에서는 모가가 알알이 열매 맺어 향기를 피울 것이고 개구리는 또 우리 집 식구들 희망사항처럼 다시 살아있다면 땅속에 파고 들어가 겨울잠을 자고 새로운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 2인데요. 때에 맞추어 소생하는 생명의 경이로움.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마지막 부분. 이 모든 것이 이런 생명들이 살아있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흙 한 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흙이란 얼마나 신비한 것인가. 글쓴이의 깨달음이죠. 와, 이런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 글의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뭔가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고 글을 쓰고 있는 건데 글쓴이의 생각은 이거예요. 흙.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다고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째 되는 날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때 이제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죠. 흙 한 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 얼마나 신비하냐. 이큐의 시처럼, 아까 인용했던 이큐의 시처럼 그대 나아가 뜰하게 흙 한 줌을 떠서 가만히 들여다보라. 그 흙 한 줌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어나고 풀이 우거지고 개구리가 태어난다. 결국 글쓴이의 깨달음은 생명이 바로 흙에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흙 한 줌 속에서 감이 열리고 대추가 매달린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도 결국은 자연 속의 한 부분이고 생명체의 일부분이죠. 우리의 육체도 이 흙 한 줌에서 비롯되어 태어난 것이니 우리는 누구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궁금한 마음,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난 누구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음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글쓴이 자신은 우리 사람들 결국은 이런 자연 어떤 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독자들에게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것인지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어떤 이런 의미로 마지막을 질문 형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롭고 경이롭고 모든 것이 이런 생명들이 흙에서부터 나온다. 독자들에게도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는 과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린 누구인가. 이런 독자들 스스로 생각하라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깨달은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정원에서 개구리, 나방, 참새 등을 보게 되고요. 황량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런 생명체들을 보고 생명이란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 오면서 옮겨 심은 모과나무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는 또 생명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사색과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글쓴이는 모든 생명이 흙에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놀라운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근원을 사색하면서 독자들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